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발언들도 다 용산과 짜고 치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지금도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 최고요. 참 이걸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정상인가 싶었어요.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 딸의 효심을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가요?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너무하답니까가 아니고 아무리 배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 말 아닙니까? 아니 전혜영 교수님, 김건희가 피해자입니까? 아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 국민들이죠. 부끄럽고 속상하고 과연 이 나라의 절대 존엄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나? 라고 진짜 속상한 국민들이 피해자지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자꾸 묘사를 하는가. 아무리 공천받고 싶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 이런 정치의 후광을 받아서 다음 제왕을 꿈꾸는 자기가 무슨 대선 후보나 황태자 정도 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김건희 여사의 집사쯤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특검법도 잘 맞고 명품백 논란도 조용히 잘 진압하라고 했는데 뭔가 요즘 하는 거 보니까 황태자를 꿈꾸는 것 같아서 바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 다른 의원들도 이런 말 하지 마 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을 실제로도 틀어막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틀어막는 정말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진짜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여야 간에 있어서의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도 파괴하지만 이렇게 본인 비서실장 불러다가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벌써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뭐 또 이용 의원이 저 대선 때 윤석열 수행실장 했었죠.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권이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수도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용 의원도 이제 수행실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과는 무슨 사과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총장님 그러면 김건희 문제 들지 않고는 국민의힘 선거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요. 대통령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 지든 나라 망하든 김건희 건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금과 옥조라는 겁니까? 영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린? 예. 영린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손바닥에 네. 왕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린이죠. 정어리 TV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얘기했다가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도 날리는데 우리 정어리 TV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은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 정말 너무하세요. 그만 이재명 당대표 이제 얘기해요. 이제. 네? 이재명 우리 당대표 얘기하면 되지 이제 뭐. 장성철 소장님 엄중 경고합니다. 정어리 때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정어리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네. 네. 장 소장님. 네. 저는 그 부분이 아무리 이 정권이 상식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아까 짜고 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보호. 네,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부부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입당을 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신변 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를 들어봐도 김건희 여사의 기억자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선을 넘는 행동인지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이관섭 비서실장이 보여준 거죠. 아니 그래도 김철구 총장님 대통령 자신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들 있잖아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 얘기하면 잘리잖아요. 많이 다 나갔어요.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총선 출마를 핑계로 그만두긴 했지만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V1, V2 뭐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V0 얘기를 하잖아요. 실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분들은. 제가 그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출마하려고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수사받기 싫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참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제 특검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 참모들은 눈치와도 그냥 빤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없는 거죠. 아 이게 누구 나라입니까? 누구 나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그 앞에서 난상토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난상토론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참모들 모아놓고 대통령 앞에서 자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해봐 이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못 내렸대 결국은. 근데 못 내렸는데 참모 하나가 그럼 김치찌개 끓여서 기자들하고 같이 5천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흘러내려와요. 아 이게 참 좋은 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기자 질문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만 나오면 장관들도 총리도 정책실장도 화들짝하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의혹 터지니까 당장 안 하겠다는 식으로 아니 국토부 장관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여사 얘기만 나면 화들짝해서 안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을 하고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실 그때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하는 듯이 해석이 돼서 지금 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로 한나라의 정책실장이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용이다. 선거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이런 인터뷰하다가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승진했어요. 또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받으면 안 된다고 회의하고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겁니까? 국무위원,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게 김건희 여사 호위하는 듯한 말투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기업에 있는 관계자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이면 그냥 웃는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도대체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잘못된 신호가 되는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 현직 의원들이나 후보들한테 너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헷갈려가지고 우왕좌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공천 엉망돼버리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튕겨져 나오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전에 2016년 꼴 나는 거예요. 옥새 들고 나르샤는 못해도 비록
이거 누구 공천이냐? 옥새 안 들고 날랐다니까 자꾸 왜 옥새 들고 날려? 아 그러면 하여튼 영도다리는 안 간다 쳐도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누구 공천이냐라는 걸 가지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한동훈이 버텨주기만 하면 한동훈의 사천이냐 아니냐, 윤심 공천이냐 이게 끊임없이 계속 선거 때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예. 첫 번째는 권한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상당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랑은 좀 다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직자 한 명 자기 힘으로 자기 주관대로 임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뭐 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비대위원 뭐 대통령실에서 몇 명 넣으라고 했겠지만 대부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안 듣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른 판단을 통해서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요, 최고위원 의결로 공관위원장 바꿀 수 있어요. 이철규 공관위원 자꾸 말 안 들으면요, 공관위에서 해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고위가 아니고 비대위. 비대위에서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김기현 대표 체제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라고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명분입니다. 전혜원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받은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사과해야죠. 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한동훈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조작에 당한 피해자라고 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한동훈 위원장에 있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각 지역에 여론조사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공천 바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예. 어차피 공천은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공천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의원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다. 이기는 싸움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다 없는 동의해 게요. 주세요.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또 뭐 저한테 또 딴지 걸려고 그래요. 좀 이따 밥 먹기로 했는데 밥 안 먹을 거야.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민주당이 타이밍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버텨주고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한 상황이 계속 돼버리고 의원들한테 그냥 알아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실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한 명 보호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마음대로 투표하시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풀어놔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카드는 그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사실 쫓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중에 다 한동훈 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팀인가가 누군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원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한동훈 물러나! 이렇게 하는 순간 비대위 그냥 팍 깨져버리는 거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규정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흔드는 거지, 계속. 근데 나는 두 분의 얘기에 한편은 좀 뭐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네. 현실 권력에 대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공개가 된 상황인데 비공개로 쉬쉬쉬 하고 있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거의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 말이 안 먹힌다? 더군다나 이게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에요. 두 분 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건 완벽한 상명하복 관계거든요. 내가 오래 못 버틴다고 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 내상을 깊게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 제가 한 달짜리라고 말한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까 약속대는이라고 하셨잖아요. 살아남는다면. 아니,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과정이 된다면 그건 약속 대련으로 포장이 될 겁니다.